일동제약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황프로입니다. 오늘 영상에는 자막이 안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자동 자막이다 보니까 제 발음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혹은 기술력의 문제로 제대로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되게 중요한 정보가 많이 나가니까 자막은 좀 꺼서 영상을 찍을 거고,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이제 임상 1상에 대한 데이터가 나왔어요. 표면적으로 되게 잘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상한가를 갔다가 얘가 풀렸잖아요. 상한가가 갔다가 풀렸는데 왜 이렇게 된 건지 여기서 분명히 사신 분들도 있을 것인데, 혹은 기존 보유하신 분들이 이걸 더 들고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헷갈리실 겁니다. 그래서 이 임상 실험에 대한 데이터가 이번에 발표가 된 거 제가 이제 소통방에도 올려놨고, 저희 쪽은 이제 상한가의 매도가 때리고 나갔습니다. 참고로 제가 일동제약은 현장에 이제 여기 IR 자료를 받으러 가신 분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제가 대응을 해드렸고, 매도 잘하고 저희는 이제 19% 1000만 원 정도 이제 수익 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매도가 나갔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 임상 데이터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도움이 받으시려면은 이 소통방 들어오시면 되고, 들어오는 방법은 중간중간에 설명 드릴 테니까 중요한 포인트인 임상 데이터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일동제약 임상 데이터는 제가 소통방에도 링크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문을 다 보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길고 어려우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 임상 데이터가 나옴으로써 이 글로벌 빅파마가 일동제약의 이 플랫폼을 가져갈 것이냐, 혹은 그에 준하는 데이터가 나왔느냐 라는 게 이제 목표가 되겠죠. 일단 회사 측에서 밝혀냈던 목표는 글로벌 라이센싱은 2026년에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가 통과한 임상에 대한 데이터는 국내에 있는 식약처를 기반으로 한 거기 때문에 미국에서 혹은 글로벌 제약사가 가져가기 위해서는 글로벌 이상, 그러니까 FDA 이상 정도는 돼야 이 결값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라는 점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 매도가 나갔다라는 거. 자, 일단은 비만 시장을 왜 자꾸 뛰어드느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이 노보노디스크라는 회사가 나와서 이 덴마크의 GDP를 끌어올릴 만큼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관심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비만이 아니라 미용 목적으로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엄청난 돈이 된다. 연간 18조 달러. 그러니까 1경원이 훌쩍 넘는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이 시장의 규모가. 그래서 쭉 있는데 이번에 발표가 된 이 일동제약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지금 이러한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 비만 치료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느냐인데, 대표적인 이제 복용 중단 사례가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근본적인 이제 부작용이라고 언급이 되는 것들은 근육량 감소, 설사, 구토, 어지럼증 호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ID11055 이 물질을 지금 말하는 게겠죠. 그래서 체중 감소 효과를 여기서부터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페이지는 본문 들어가셔가지고 15페이지부터 보면 되는데, 경구용소분자 GLP-1 RA 임상 결과 비교를 글로벌 제약사들이 하는 것들과 우리가 비교를 합니다. 이 유노비아 일동제약의 자회사죠.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체중 감소 4주차라고 하게 되면 한 달 차죠. 여기에 거의 히트였다는 거예요. 이거 200mg이 마이너스 8.8kg이 빠졌다. 그래서 퍼센테이지로는 10% 가까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자리만큼 쭉 빠졌다라는 거죠. 80kg면 8kg 빠지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저는 이 데이터가 지난번 한양증권에서 발표했던 그 자료를 보았어도 이 데이터만 나오게 되면은 일단 상한가는 한번 찍고 온다 라고 가장 말씀드렸던 포인트도 있고, 그럼 이제 중요하게 봐야죠. 이게 연속성이 있느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체크해야 될 부분은 뭐냐. 왜 그러냐면은 지금 주가가 상한가를 잠갔다가 빠지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게 데이터가 뭔가 잘못이 될 수 있는 어떠한 포인트가 내재가 되어 있느냐, 요걸 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기서 이제 고용량군이라고 하게 되면 이거 200ml거든요. 이거에 대한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냐를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걸 보면 되는데, 임상 실험 단계, 여러분들은 19페이지 보면 돼요.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경구 투여 후에 안정성, 내약성, 약동학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무작위 배정, 이중 눈가림, 위약 대조, 단회 투여, 계적 측량으로 실행을 했고, 이게 모집 단위가 코호트 1, 2, 3이라고 되어 있는 이 용어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은, 이거는 용량을 늘려야 되는 실험이잖아요. 저용량에서 고용량, 그러니까 100, 200, 400, 이거를 나눈 단위군을 코호트 1군, 2군, 3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군 6명, 위약군 2명,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실제 약을 투입하는 사람은 6명, 가짜 투입했습니다라고
위약 비타민 주사를 놨겠죠. 뭐 2명 정도 해서 실제로 이 약이 안 맞았는데 살이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냥 본인의 체질 습관에 때문에. 그것도 가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다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이런 코호트 단위, 그러니까 임상 1상 같은 경우에는 2상으로 넘어갈 때 이제 몇 명에서, 그러니까 이제 대조군이 몇 명이냐로 이제 갈리게 되고, 요게 좀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저는 세론이 나왔던 궁극적인 이유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21페이지 보면 되는데, 임상 1상의 결과 단회 투여, 약동, 약학령, 코호트 1에서 3군 다 봤을 때 2.9에서 4.4시간의 다소 짧은 방광기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양군에서 혈중 유리약물은 18시간 이상 효능 농도에서 기준을 상회했다. 그러니까 한번 약을 먹잖아요. 먹기 전에 몸의 상태로 돌아가는 게 24시간 지나갔을 때 거의 제로로 수렴한다는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만약에 발생했을 때는 한번 중단을 하게 되면은 하루 정도 지나면 다시 한번 이제 정상 상태로 돌아온다라는 게 요 페이지에 있고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 약을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잖아요. 1일 1회 투여를 해야 되는 약인데 하루 지난다고 해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만약에 24시간 주기로 먹지 않았고 혹은 먹는다고 치게 되면은 부작용은 먹는 내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동반되는 데이터가 나왔고 해석하시면. 그리고 요거 부분인데, 이 안정성 부분에 대해서 중대한 이상 사례, 신변의 위협을 거나 이러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N하고 6 돼 있는 거는 몇 명이냐, 플라시보는 위약 투여를 했고 1, 2 증상에 대해서 구분하는 여기 단계이고 크게 작용은 없었다. 근데 일부에서는 이 일동제약의 데이터를 봤을 때 어떻게든 좀 다들 그러더라고요. 이 국내 제약바이오 회사가 이 글로벌 빅파마들이 노리고 있는 그 임상이 통과가 되겠느냐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아무것도 도전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트집을 잡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건 너무나 이제 터무니가 없었던 것 같은데, 모 사모펀드 리서치 회사에서 임상시험을 했을 때 당시에 이분들이 입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동제약이 지정 어떤 의료시설에서 한 달 동안 계속 투여를 한 그런 임상실험을 진행했다라는 겁니다. 자, 무작위 배정해서 입원을 했다라는 건데, 왜 이 비만 치료제를 할 때 입원을 했느냐? 이거는 다른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이제 회사들과는 다른 행보를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보고 나서 생각이 들었던 게, 비만 약 임상 1상 진행했을 때 입원 여부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뭐 예를 들게 되면은 임상 1상에 입원을 했을 때 장점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뭐 부작용이라든지 혹은 내약성, 이거를 집중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 사람이 임상시험하고 있는 당시에 뭐 그간 해왔던 패턴과 갑자기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환자의 편의성이나 확보는 물론 되겠지만은 이게 통제가 데이터가 안 된다라는 거. 왜냐면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관찰을 할 수 있어야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다른 글로벌 빅파마들은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서 이 데이터가 효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나 어불성설인 데이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단순히 주가가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지금 일동제에 대해서 뭐 그럼 그렇지 뭐 이런 자조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반대로 얘기해가지고 D&D 파마텍이라든지 아니면은 유한양이라든지 이러한 바닥에서 몇 배 뛰어가지고 기소세포암 치료제 개발하는 유한양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1호 폐암 치료제가 나왔던 것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응원을 하지 못할 만큼 자조 섞인 얘기를 해가지고 비난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임상에 대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보았을 때 크게 딱히 지금까지는 어떠한 위험이 될 수 있는 내재적인 어떠한 상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데이터가 좋게 나오면 좋게 나왔지. 그래서 이거를 다음번 스테이지는 뭐가 되느냐? 일동제약은 이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대조군을 늘리는 임상 2상을 진행을 하거나 혹은 FDA에 이제 임상시험에 대해서 신청을 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서부능선, 그러니까 큰 산 하나 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드렸던 이 3만원을 뚫어줄 때 강하게 돌파를 해야 된다라고 매번 강조해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 거래대금이 지금 오후 1시께 좀 넘어가고 있는 시간인데
7,500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조 거의 가깝게 돌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 3만 원의 매물대를 뚫어주려면은 임팩트 있는 재료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걸 아득히 뛰어넘었죠. 오늘부로 확실하게 뛰어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과거에 있었던 이 3만 원이 저항보다는 매물 소화 기간으로 사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21선을 계속 타고 올라가고 있는 이 와중에 어떠한 지대한 영향이 없이 갑자기 주가가 급락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신규 진입을 하거나 추가적으로 물타기를 노려볼 만한 자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서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장중에 상한가를 말거나 이럴 일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도 단순하게 보았을 때 여러분들 단기 매물대가 쌓이긴 했습니다. 왜냐면은 오늘 아침에 인상 데이터가 나오기 전에 한번 누군가는 셀 오늘 했고, 그러니까 투매를 유도하고 주가가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살 수 있는 시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겨난 이 급등이었고 상한가 마감 이후에 지금 어느 정도 다시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거는 한 몇 일 동안 유지가 될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은 딱히 움직이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좀 있어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추석 연휴 동안에 여러분들이 조금 쉬다가 조금도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강승부를 할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번에 뭐 몇몇 분들이 일동제약 파동 나왔을 때 제가 뭐 털렸다, 뭐 고장난 시계가 하루 두 번 맞는다 이런 비판을 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다른 생각 없이 단기 종목 같은 거 말씀드리고 있고 상한가 가는 종목들 매일 말씀해 드리고 있으니까 기존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어차피 이미 여러분들은 그전부터 보셨던 분들은 2만 원대나 아무리 비싸게 샀더라도 이 사이에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그냥 안전한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데이터도 이미 나왔으니까 여기서 뭔가 변동이 날 건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동양이란 종목 상한가 이제 베팅에 성공을 해서 이런 종목들 홍방에서 알려드리고 있고, 추가적으로 일동제약 저는 재진입한다라고 방금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죠. 재진입 타점 노리고 있는데 오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진입할 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고, 타점 궁금하신 분들 위에 상단에 있는 번호 여기 010-4438-5734 여기로 일동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홍방 들어올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소통방에서는 도양 이런 종목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한가 잠겼죠? 제가 700 이 라인에 있어요. 그냥 이런 상한가 가는 종목들 도대체 이거 어떻게 잡았냐? 지금 수익만 해도 거의 뭐 50% 넘었고, 저는 이제 신용 미수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한 100% 넘은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 잡는 방법 같이 또 알려드리고 있고, 장중에 나오면 혼자 먹지 않고 다 공유해드립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 후속주 하나 또 발견한 거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도 바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들어서 미국에서는 우주와 관련된 프로젝트에 어마무시한 투자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이 두 기업이 지금 주제로 떠오르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우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투자가 이뤄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바로 즉각적인 이 우주항공과 관련된 기업들이 바닥 대비해서 무려 10% 이상 평균 상승률이 나는데, 이게 불과 1년 사이에 엄청난 투자 사이클이 돌았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ASTS라는 기업은 바닥 대비 44%가 상승을 하면서 어마무시한 대대 상승을 보여주었고, 로켓랩이라는 기업은 1년 만에 1100 상승하는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 우주항공 숨어있는 진주가 무엇이냐, 다음번 10배거 10배 가는 종목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도 한국형 우주발사체인 누리호와 나로호의 발사를 본격화하면서 본격적인 우주항공 경쟁이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기업에 투자를 해야 이러한 우주항공 붐에 우리도 10배 가는 종목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주발사체의 필수 요소인 이 특수 금속을 국내 모 기업이 생산 중인데, 이 친구는 신규 상장주이면서 매출이 어마무시하게, 특히나 우리가 지금 집중 중인 우주항공 분야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군도 상당히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은 여기 보시면 2022년에 우주 관련된 매출액이 10억 수준이어서 현재 2025년 분기 기준으로 해서 16억으로 약 8배 이상 매출이 급증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그리고 미국의 나사, 그리고 스페이스X의 본격적인 성장세가
눈에 띄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폭발적인 성장을 메인으로 해서 현재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집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구간에 돌입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지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고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이번 연도 8월을 기점으로 해서 들어오게 되면서 대세 상승의 코앞에 나와 있는 이 기업이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대박 가는 바닥 대비 10배 나오는 그러한 종목 황금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한 주라도 싸게 사셔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10배 그 이상 가는 종목을 싸게 한 주라도 더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상단에 있는 번호 04438에 573 여기로 우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추가적인 브리핑과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자세히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문자로 바로 4438에 573 여기로 기업 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우주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추가적인 설명과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한 내용도 같이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